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중고생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지스트 배움마당의 김조훈, 윤대화, 정민종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내일은 실험왕, 실험 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바로 이 1권 브로키트의 산과 염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지시학의 변화를 관찰해 볼 건데, 이것을 통해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을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봅시다. 이제 실험 준비물을 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계신 키트를 열어 하나하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메티오로렌지입니다. 이것은 지시학의 한 종류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페트리 접시라고도 부르는 샬레입니다. 이것은 물체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샬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키트가 물질 하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다른 그릇이 필요한데요. 이 종이컵을 이렇게 잘라서 이 바닥 부분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이트입니다. 물체를 방울방울 옮길 때 쓰는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샬레를 종이컵으로 대체했듯이 이번 스포이트의 경우에는 빨대로 대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탄산칼슘입니다. 얘도 메틸오렌지와 같이 지시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이것들도 이제 지시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건데, 다양한 산과 염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지시약들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는 안쪽은 이렇게 약간 분홍색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도 약간 군청색 내지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실험은 생활 속의 다양한 용액들을 실험해보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생활 속의 다양한 용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초, 비눗물, 사이다, 생수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샬레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각각 한 장씩, 이렇게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와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용액을 준비하시고,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이컵 위에다가 놓으시면 나중에 실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스포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눌렀다가 힘을 빼면은 이렇게 용액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빨아들인 용액을 리트머스 종이 위에 여러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탄산칼슘 실험입니다. 이렇게 샬레가 하나가 더 남아있을 텐데, 여기다가 탄산칼슘을 전부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샬레에다가 적당히 탄산칼슘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가루가 흩날릴 수 있으니 이제 들이마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흩어놓으면 나중에 변화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용액을 다시 스포이트로
빨아들여서 탄산칼슘에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관찰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틸 오렌지 지시약 실험입니다. 아까 용액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다면 메틸 오렌지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작은 뚜껑을 열고 용액을 담아놓은 통에다가 메틸 오렌지 용액을 몇 방울,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살 저어주면서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변화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상을 일시 정지를 하시고 이 단계를 완료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실험 산과 염기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를 볼까요? 리트머스 종이가 색깔이 변했고 메틸 오렌지 용액도 색깔이 변했네요. 그리고 탄산칼슘에서 거품이 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은 변화를 보인 세 부류로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메틸 오렌지 용액이 빨간색이며 탄산칼슘에서 거품이 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메틸 오렌지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탄산칼슘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탄산칼슘도 그대로이며 메틸 오렌지 용액의 색깔이 주황색이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산은 대부분 신맛이 나고 강한 산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염기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염기는 대부분 쓴맛이 나고 단백질이 녹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미끌미끌하지요. 마지막 부류, 아무 변화도 없던 부류는 중성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성, 염기성, 중성 용액을 묶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해준 리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탄산칼슘 등등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은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렇게 알맞은 비율로 섞으면 중성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중화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1권 산과 염기 실험을 통해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자세한 설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실험은 2권 에어로켓 실험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스 배움마당 정민종입니다. 아까 산과 염기 실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에 들어오신 이유는 저희가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산과 염기 개념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영상에 들어오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산과 염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의 산과 염기에 대한 고민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산성, 염기성을 띠게 하는가? 자,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다, 식초, 이런 애들 산성이고, 비눗물, 제산제 이런 애들이 염기성인데, 걔네들을 보면은 공통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은 아니란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공통적인 게 있어서 산과 염기가 나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설을 내놓은 사람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산과 염기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산에는 수소이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염기에는 수산화이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레니우스는 산은 수소이온이 있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이라는 애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산과 염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과 염기를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이 둘이 합쳐져서 물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수소이온과 모든 수산화이온을 물로 만들면 중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정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얘는 염기입니다. 염기인데 수산화이온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염기인데 염기가 아니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브랜스테드와 로울이라는 사람들이 각각 똑같은 의견을 동시에 제시를 합니다. 일단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가 맞다. 근데 염기는 뭐다? 수소이온을 받아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소를 받은 형태가 되면은 얘는 염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이전에 아레니우스가 제시했던 산과 염기의 기준에서 산과 염기의 기준에 맞는 이 산과 염기들이 모두 산과 염기 자신들이 새로 정의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중화 반응을 설명할 때는 남는 자리가 없게, 즉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애와 받을 수 있는 애가 전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중화 반응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물질들을 산과 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행히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외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아까 봤던 암모니아에 우리는 산을 넣으면 얘가 염기로서 기능을 잃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얘가 염기로서 기능을 잃는다. 그러면 넣어준 애가 산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수소이온이 아니고 다른 애를 넣어줬을 때 얘가 염기로서 기능을 잃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애는 염화알루미늄이라는 애인데요. 얘는 보시면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근데 염기랑 결합을 해서 염기를 없애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엔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거는 뭔가 원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암모니아 같은 데 보면은 전자라는 애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얘네가 염화알루미늄에 전자를 주고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염기류소의 기능을 잃는 거다. 그래서 염기는 전자를 주는 애고 산은 전자를 받는 애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가지고 브랜스테드와 로우리가 제시했던 산과 염기, 아레니우스가 제시했던 산과 염기를 모두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이거랑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즉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의 산과 염기 개념은 지금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걸로 중화 반응을 설명할 때는 역시 전자가 남는 자리가 없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루이스 이 세 명이 각각 제시한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외에도 뭐 더 심화된 이론이 나오긴 했으나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원자에 대해서 다룰 때는 브랜스테드와 로우리의 정의가, 그리고 산과 염기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는 루이스의 정의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것으로 과학자들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실험, 에어로켓 실험에서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것들, 과학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가지고 더 영상을 만들 텐데요. 그거도 궁금하시다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화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